안녕하세요. 장사하는 전략이다. 김유진입니다. 그동안 자영업 오너들을 위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목포, 청주 여러 군데에서 아카데미를 만들고 자영업 오너분들을 만나왔는데 매번 느끼시는 게 이런 겁니다. 수업을 들으시는 동안은 에너지가 넘치고 해서 이거 실행해야지, 바로 이거 실행해야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벌써 7년 만에 정규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1,800분 정도 됐고요. 이 1,800분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1년에 대략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계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중에 저는 요만큼 일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사의 신이라는 책을 쓰긴 했습니다만 한국형 장사의 신은 제 스스로가 신이어서 그런 타이틀을 붙인 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또 제가 코칭하고 매니지먼트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장사의 신을 가장 많이 배출한 사부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고요. 그동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아이템들을 갖고 찾아뵙는 게 가장 좋을까, 매출 올리는 법, 또 그 사장이 알고 싶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어떤 성공 비결을 갖고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 놓은 상태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1탄으로 준비를 한 게 요새 뉴스에서는 아주 난리 났죠. 챗 GPT 들어보신 분도 많고, 그건 또 무슨 아이템이야, 무슨 어플이야,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가 던진 질문들을 답을 얻어내는 로봇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차하게 이런 설명까지 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이 방송을 처음 준비할 때 생각했던 건 전국에 있는 700만 자영업 오너분들이라면 이 영상 하나 보고 그래? 나도 용기 내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기를 좀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검색창에 가셔서 이 안에다가 ChatGPT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첫 번째 뜨죠. 워낙 많은 분들이 검색도 하고 계시고 해서요. 이렇게 보시면 ChatGPT Optimizing Language Models for Dialogue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지 한 30년 돼가지고 영어를 사실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하고 번역기 쓸 생각입니다.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영어, 한국어 중에 한국어도 뜨기는 합니다. 근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영어를 가지고 더 구체적인 답들을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아직 한국어에 대한 것들은 많이 학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영어를 번역기를 돌려서 쓰는 게 훨씬 구체적인 대답들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창 있죠. Try Chat GPT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만 우리는 늘 찾으시면 돼요. 문 열고 들어가서 노크하고 짠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창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부가 기능들을 위에다 올려놨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하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일 먼저 찾는 건 제일 밑에 있는 요 창입니다. 요 창에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게 되면 혹시나 답이 좀 부족할까봐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번역기, 구글 번역기 있거든요. 구글 번역기도 있고 파파고도 있고 번역기 종류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이 안에다 물어보려고 지금 질문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보통 자영업하면은 의, 식, 주, 생, 노, 병사, 희, 노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데, 가장 폐업률이 많은 곳이 카페예요. 개업 이후 3년 만에 무려 92% 정도가 폐업한다 그러니까 100분이 오픈을 하시면 92분은 3년 안에 폐업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따져봤어요. 제자들 중에 정말 카페 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물론 아주 유명한 브랜드들 많죠. 스타벅스도 있고 폴바셋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아주 강한 이디야도 있고 이런 브랜드들이, 워낙 공룡 같은 브랜드들이 시장에 떡하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동네에서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원두 갖고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 진심이 통하겠지. 잘 안 통합니다. 이게 뇌 속에는 이미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어디 가야 되지? 라고 하면은 1, 2, 3. 그래서 세 군데 브랜드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은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완성체, 완결체라고도 생각을 하고, 최소한 3가지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아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하실 때 사우나 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러면 내가 다니던 여기 그렇지, 그 정도 있지. 삼겹살집,
돼지갈비집, 헤어샵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억을 일부러 꺼내려고 들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장기 저장소 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들을 도출해서 가져오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떠올라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 뭔가 소비자가 필요로 했을 때 검색을 하거나 머릿속에 떠올라야 그 브랜드 가서 구매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죠. 변별력. 카페 메뉴가 어디든 가든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카페라떼 다 똑같아요. 마셔본 분들은, 커피 한 잔 이렇게 드셔보신 분들은 커피 맛있는, 예 사장님 고맙습니다 라고 가지, 굳이 내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그 집을 찾아가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려면 뭔가 무기가 하나 필요해요. 무기가. 그건 뭐냐면 고객의 뇌 속에 인두질을 해놓을 만한 커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두질이 브란드르라 그래요. 예전에 왜 그 소 궁뎅이나 염소, 양 같은 데 이렇게 내 거 표식한다고 찍어놨던 칙칙한 인두질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자, 그래, 똑같은 삼겹살, 똑같은 헤어컷, 똑같은 아메리카노로 팔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고객이 기억할 만한, 그리고 나중에라도 떠올릴 만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야 뭔가 저 집은 조금 다르네. 남들처럼 다 아메리카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름 되게 예뻐? 뭔가 그 안에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야 고객들은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고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 적어봤습니다. 카페의 메뉴 중 아메리카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뉴 이름을 더 인상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7가지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하냐? 요 밑에 보시면 자동으로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돼 있죠. 영어 못하셔도 돼요. 제가 정말 천천히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아주 그냥 자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드래그를 한 다음에 오른 클릭을 하고 복사를 해요. 이걸 어디로 가져오느냐? 아까 우리 갔던 요 검색 창이라고 하는 거 밑에 이렇게 대화창 보이시잖아요. 요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입력을 했어요. 끝. 왜 챗GPT 하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결과가 나왔을 때, 챗GPT는 신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친구는 조력자예요, 조력자. 그것도 나와 대화가 통하는, 그래서 내 스타일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약에 7가지 추천을 해주면 그 중에서 마치 이렇게 비서실장이 딱 가지고 들어와서 사장님 어떤 메뉴로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고르시잖아요. 선별을 하시는 거예요. 엄선하셔야 돼요. 이 중에 이거 좋은데, 느낌 좋은데 우리 상호나 분위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봉하지 마세요. 요새 굉장히 많은 뉴스들에 챗GPT가 틀리더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틀린 대답도 많이 합니다. 대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정은 누가 한다?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 이렇게 비행기 탁 날리는 것 같은 모양 있죠? 요거 누르시면 1초, 2초, 3초가 채 안 돼서 나오죠. 슈! 네, 물론입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이탈리아노 포르테. 이쁘다. 에스프레소 그란데. 요건 있죠. 카페 아메리카니시모. 올드 로스트 아메리카나 슈프리마. 카페 아메리카노는 네로 아메리카노. 이쁘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복사할 거예요. 오른 클릭해서 복사 누릅니다. 자, 챗GPT 사용해 보신 분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뭘 이렇게 귀찮게 해. 밑에다가 크롬에 확장팩 붙이고 번역기 딱 놓고 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잖아. 압니다. 그거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제 새끼들, 제 제자들, 그래서 정말 저 영어 잘 못해요 하는 분들까지도 이해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막 답답하신 분들은 네. 죄송합니다. 오른 클릭해서 복사하고요. 아까 저 갔던 구글 기억나시죠? 그래서 컴퓨터에 창 2개만 띄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가서 위로 올려 놓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국어로 돼 있죠. 요건 영어로 돼 있고, 요 표시가 왜 돼 있냐면 친절해요. 누르면 바뀌어요. 그렇죠? 커서 되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짜란. 붙였네요. 저 지금 몇 개 찍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카페만 해당이 되겠느냐? 이 집 저 집 가나 어디들 가나 메뉴에 삼겹살이라고 써 있잖아요. 돼지 갈비라고 써 있고 그냥 스테이크라고 써 있는데 그 앞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쁜 이름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보세요. 쭉 밑으로 내리면 이탈리아노 포르테. 이 이름 커피의 이탈리아 기원과 강한 풍미를 표현합니다. 에스프레소 그란데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 샷에 뜨거운 물을 더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이름은 에스프레소 베이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그란데라고 하는 걸 쓴다. 또 있습니다. 카페 아메리카니시모라고 했는데 이 이름은 음료의 미국 기원을 강조하는 반면 이탈리아 전미사는 세리언미를 더해줍니다. 그렇네요. 아메리카니시모. 볼트로스트 아메리카노의 특징인 커피의 강한 향미 강조한 거고요. 아메리카나 슈프리마. 이 이름은 슈프리마가 최고, 슈프림 아시죠? 슈프림. 최고 품질을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힌트를 얻었대요. 아, 나 어떡하지? 이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막 이탈리안, 스페인어 막 다 동원해 주네요. 자, 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번역기가 완벽하진 않아요. 친구가 줬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로 아메리카노. 이탈리아어로 검은 미국을 의미하는 이 이름은 커피의 어두운 색과 대담한 맛에 중점을 둡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문득 갔더니 아메리카노라고 되어 있는 집이 있고요. 오늘은 맛있게 먹고 내일 점심 드시고 나서 또 다른 카페를 갔는데 여긴 네로 아메리카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 있죠. 그건 뭐예요? 검정색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뭔가 저희 건 좀 더 임팩트 있고 강렬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풍미와 향을 강조해서 일부러 그냥 아메리카노와 차원이 다른 네로 아메리카노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야 이거 되게 재밌는데? 라고 판단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다 뭘 적을 거냐면요, 재밌는 거 하나만 적어볼게요. 다시 바꿔서요. 한국어가 나오겠죠? X 넣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한국어에다 뭐라고 줄 거냐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치는 이유 있어요. 이 7가지 메뉴를 가지고 카페를 오픈하고 싶습니다. 신규 카페의 이름을 전해주세요. 이 뒤에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쓰고 있는 이 친구는 제가 얘기하는 수준에 맞춰줘요. 제가 유치원생처럼 너 뭐 할 줄 알아? 라고 물어보면 저는 언어 능력을 가지고 뭔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묻는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또 석사 박사까지 맞추신 분이라면 질문의 깊이나 단어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걸 인식을 해요. 우린 둘이 서로 카메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뭘로만 저를 판단을 하냐면 제가 써준 글로만 판단을 해요. 제가 엉성하게 적당히 간단한 질문을 하면 이 친구가 이 친구는 나한테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걸 물어보는구나. 그럼 나도 간단하게 대답을 해야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7가지 메뉴를 가지고 카페를 오픈하고 싶습니다. 이름만 추천해 주세요가 아니고 분위기는 이래요. 컨셉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뭐 이런 미장센을 가지고 고객을 설득하려고 해요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자, 어쨌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감사합니다. 7가지 메뉴를 가지고 카페 오픈하고 싶은데 이름 가르쳐 주세요 했어요. 요거 고스란히 올릴게요. 복사해서 오른클릭하고 밑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요 내용 가지고 저는 눌러보고 또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볼게요. 1초 카페 클라시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기존에 있는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메뉴들을 가지고 카페를 만든다 그랬지? 그러면 그 지시사항 안에서 그동안 축적됐던 어마어마한 정보들 가지고 조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쫙 한번 볼까요? 이쁜 거 많이 나오는데요? 볼게요. 이름을 딱 줘줬는데 카페 클라시코 어번 커피. 어번 커피는 들어본 것 같아요. 더 커피 스팟, 에스프레소 에비뉴, 모닝 브루 카페, 라 돌체 비타 카페. 아마 여러분들이 야 이거 왜 다 들어본 것 같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프라인상에 있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이에요. 제가 카페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커피 회사를 다닐 수도 있는데 사장님이 그런 지시를 해요. 야, 신규 브랜드 한번 만들어봐 라고 얘기하면 들이 모여서 그런 고민을 하겠죠. 막 브레인스토밍 할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카페와 어울릴 만한 단어들을 막 꺼내놓고 칠판에다 적어가면서 조합하겠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챗 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략 기획팀, 신규 브랜드 개발팀을 얻으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영상 길지 않아요. 끝까지 보시면서 요것만 활용하면 된다 이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시 한번 드래그하고 이렇게 해서 딱 복사를 할 거예요. 뜻은 좀 알아야 되니까요. 한글을 완벽하게는 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자, 언어 바꿔야 되겠죠? 영어 한국어로 바꾸고 지우고 그 다음에 제가 복사해 왔던 거 붙여놨어요. 눈치채셨죠? 답은 밑에 있는 거 카페 클라시코. 이 이름은 카페 메뉴의 고전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전통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반 커피 컴퍼니. 이 이름은 커피 중심을 강조하는 동시에 카페 메뉴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더 커피 스팟. 이 이름은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우면 커뮤니티 모임을 연상시킵니다. 에스프레소 에비뉴. 이 이름은 카페의 많은 메뉴 항목의 강한 에스프레소 기반을 재생하고 세련미를 더합니다. 한글 완벽하진 않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신 우린 키워드 얻고 감 얻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닝 브루 카페. 이 이름은 아침에 기분 전환과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과의 중심 부분으로서 커피에 대한 카페의 초점을 강조합니다. 라 돌체 비타 카페. 이탈리아로 달콤한 삶을 의미하는 이 이름은 커피를 마시며 즐기는 여유와 즐거움을 불러일으킵니다. Bold and Beautiful 카페. 나중에 이게 프랜차이즈가 한 30개쯤 생기면 남들은 다 Bold and Beautiful이라고 안 하고 BB라고 얘기하겠죠. BB 카페. 이런 거죠. 예. 이 이름은 카페 메뉴 항목에 강하고 인상적인 풍미를 부과시키면서 카페의 매력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랜드 이름까지도 찾아냈네요. 요 정보들 말고도 이어서 가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나를 닮게 만드는 거예요. 대신 내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챗GPT의 힘을 빌려서 아이디어도 가져오고 역사도 뒤집고 스토리텔링도 만들게 하고 이렇게 상품과 서비스를 만든다면 어떤 형태였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식이면 좋겠는지, 그렇게 해서 다른 거의 모든 경쟁자들과 묻히는 게 아니고 저 혼자 도드라질 수 있게. 아메리카노 그럼 내가 생각나, 카페 하면 내가 생각나. 지금까지 만들었던 아메리카노 이름들 그리고 카페 이름들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 조금 더 깊이 파들어갈 생각이에요. 자, 오늘 만약에 쭉 추천하고 제안해 준 내용들이 만약에 제가 상표 등록이 안 되면 억울한 일이잖아. 그래서 그건 또 어떻게 피해가는지, 뭐라고 부탁을 하면 이 친구가 그걸 또 이해해 주고 따라와 줄지라고 하는 것 이어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023년 1년 동안 52회에 걸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쫙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기동력 있게 뉴스가 급작스럽게 튀어나오는데 챗GPT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라든지 한글판이 나왔어요 라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이 인공지능들을 어떻게 하면 자영업 오너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었는데 많이 좀 떨었고요. 제가 유튜브를 그동안 굉장히 안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오프라인에서 제 수업 들어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사실 공개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장전 AI MBA 과정을 오픈을 하고 났는데 신청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아마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장전 처음에 아카데미 만들었을 때 1년 기다리고 들어온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좀 유도리 있게, 현명하게, 기동력 있게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음 다잡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